자, 여러분들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오셨습니다. 저번에 정말 섬뜩한 사이비 이야기 현실 공포로 참여를 해주셨던 분이죠. 오늘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이세계 여행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이네요. 자, 일단은 저번에 정말 또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었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원래 사실은 이세계 여행자라는 닉네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려다가 바꾸신 거죠? 아니요, 바꾸진 않았죠. 바꾸진 않고 그냥 이제 그 네. 이야기로 이어가시는 거다? 네네네. 근데 오늘 이야기가 조금 다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영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네. 이거를 사실 돌빈이한테 되게 짧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제가 이거 표현을 어디까지 해도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왜냐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야할 수도 있어서, 최대한 순하게 표현을 해갖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있는 그대로 하시면 시청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그렇겠죠. 네. 근데 좋아하는데 유튜브가 싫어해. 그쵸. 그래서 타협을 봐가지고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저희는. 네, 근데 제가 최대한 좀 재미없더라도 순화해서 알겠습니다. 말을 순화한다. 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일이십니다. 이세계 여행자예요! 제가 이세계 여행자라는 닉네임을 쓰게 된 게, 네. 저는 이제 뭐 영감이나 영안이 전혀 없고, 오히려 영적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근데 20대 초반에 우연찮게 알게 된 여사친이 있어요. 그 친구랑 이제 몇 년간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분명히 나랑 얘랑 같은 세상에 사는데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진짜 이 세계를 여행 갔다 온 느낌? 이 몇 년간? 이때 제가 살면서 정말 영적인 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좀 믿게 돼서, 그래서 제가 사실 다 짜잘한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너무 오래전이라 다 기억하지를 못해요. 제가 막 다 기록해두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기억나는 것들 중에 하나를 일단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친구를 똘순이라고 할게요. 이 똘순이랑 저는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예요. 그리고 나이도 동갑이고 원래는 지방인데 그때 이제 서울에 일 때문에 올라와 있어서 또 저희 집 근처여가지고 자주 만나고 자주 술 먹고 또 둘 다 술 좋아하고 해서 되게 친해졌어요.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 똘순이는 대대로 어떤 한 신을 모셨대요. 이게 제가 사실 이 단어들을 잘 몰라서 똘순이도 이제 저한테 뭔가 설명해 줄 때 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줬거든요. 어려운 단어 안 쓰고 일부러. 대대로 어떤 신을 모시는데 이 신이 매번 드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바로 하기도 하고 어쩔 땐 몇 대를 건너뛰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똘순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릇이 되게 크다고 하나? 그릇이 되게 큰데 이게 또 기가 센 거랑 그릇이 큰 거랑은 또 다르대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똘순이는 기도 되게 세고 그릇도 크고, 그러니까 같이 태어날 때부터 이 신을 모셔야 되는 그런 팔자였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신도 되게 큰 신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신 이름을 까먹어서 아무튼 신은 신이죠. 네, 되게 큰 신이라고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이라고 한 5글자 됐던 것 같은데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그건. 아무튼 이제 그런 친구인데, 네. 이 친구의 이모님이 또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무업 쪽으로. 근데 뭐 일반적으로 방송을 나오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그쪽을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하면 그분을 찾아가 봐라 하는 좀 되게 유명한 분이시래요. 예. 이 이모님이랑 똘순이가 사실 제가 영적인 얘기할 때 꼭 나오는 분들이라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제 똘비라고 제 다른 친구예요. 이 똘비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본인의 집과 학교가 거리가 꽤 애매하게 돼 있어요. 좀 차 타고 가면 금방인데 대중교통 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학교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원룸을 구했어요. 원룸이라고 하기엔 좀 방이 하나 딸려 있으니까 1.5룸? 이런 걸 하나 구했어요. 그렇게 이제 걔가 들어가고 저는 뭐 이제 자취하니까 이게 좀 자주 놀러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었는데,
얘가 집에 들어간 지 며칠 안 돼서 저희랑 술을 마시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좀 이상하다 느낌이. 자기가 잠을 자는데 웬 여자가 나왔다. 근데 저희는 그때가 20살에서 21살 넘어가는 겨울 그쯤이었거든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당연히 물어봤죠. 이쁘냐? 근데 그 똘비가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다 100%. 너무 이쁘다. 말이 안 된다. 사람이면 이렇게 예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뭐 잘 됐네. 부럽다 야. 이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냥. 그러고 이제 또 얼마 안 있다가 주말에 돼서 또 만나서 술을 마시는데 얘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똘비는 이미 이거를 귀신이라고 확정을 지고 있었는데 꿈에서 그 여자 귀신과 관계가 있었대요. 근데 그 꿈을 설명을 하면은 자기가 이제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걔 방에 장롱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장롱에서 어떤 여자가 쓱 나오더래요. 나와갖고 자기를 깨우더래요. 누구세요 하고 놀랐는데 일단 이쁘니까 좋긴 한데 놀라잖아요. 그러더니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니 옷을 한 커플 한 커플 벗더래요. 근데 이제 그 귀신의 얼굴과 알몸을 보니까 놀라고 이런 거 다 사라지고 머릿속에 딱 4글자밖에 안 떠오르더래요. 하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정말로 모든 게 다 머리도 지워지고. 저랑 제 친구는 이제 다른 친구는 그걸 듣고 몽정이네 100%다 이건. 빨리 여자친구 사겨라 뭐 이러고 이제 말았죠. 예. 근데 얘는 좀 찜찜하다. 나는 아니 뭐 살면서 몽정 한두 번 할 수도 있지 뭐 그러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무시하고 넘겼어요. 좀 놀리고 오히려. 네. 그러고 나서 얘가 한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바쁜가 보다 이러고 저는 똘순이를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마시는데 똘비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어디냐고. 그리고 나 지금 친구랑 술 먹고 있다. 누구냐. 그러니까 너는 모르는 애다. 왜 그러냐. 자기 좀 가도 되냐고. 기다려봐라 말해볼게. 똘순이도 괜찮다고 해서 왔어요. 애가 왔는데 표정이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게임에 쪄들어 있는 그 딱 페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크서클도 되게 좀 짙어지고. 그리고 얘 도대체 무슨 그때만 해도 저는 몇 날 며칠을 밤새서 과제하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똘순이가 이제 담배를 피고 있다가 그때는 이제 식당이랑 술집이고 어디고 다 담배를 필 수 있을 때였어요. 저랑 이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있었는데 똘순이가 좀 뭐랄까 좋게 말하면 되게 털털한 성격인데 좀 나쁘게 말하면 똘끼가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좀 입도 좀 걸고 그러긴 해도 처음 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정도로 개념이 없진 않거든요. 근데 얘가 똘비를 보다가 무슨 벌레 보는 듯한 표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싸우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똘비한테 너 뭔 일이냐 말을 해라 그랬더니 여자의 앞이라 말하기 좀 그렇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얘 무서운 얘기 야한 얘기 더 좋아한다고 그냥 말하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또 우물쭈물 하다가 그때 말한 그 여자 귀신 있지 않냐. 맨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매일 나온다. 근데 저도 맨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는 매일이면 몽정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자리는 좀 웃어 넘기려고 네가 많이 좀 그랬구나. 우리 나이는 원래 그렇다. 이러고 이제 대충 말았어요. 왜냐면 똘순이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그러고 얘는 이제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럼 오늘 일단 찜질방 가서 자라. 그리고 어차피 여기 우리 동네니까 내일 아침에 내랑 같이 해장국을 먹자 하고 이제 찜질방으로 보내고 똘순이는 이제 저랑 술 한잔 더 하자 해서 술을 마시는데 똘순이가 이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쟤랑 친하냐고. 그리고 뭐 엄청 친하진 않은데 뭐 친하다면 친하지?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너 쟤랑 가까이 하지 말라고. 내가 왜? 그러니까 자기가 좀 확실한 것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 게 있어서 다 말하기 좀 그런데 일단은 거리를 좀 둬라. 나중에 다 확실해지면 말해줄게.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네가 확실해지면 말해라. 그때까지 나는 뭐 딱히 연을 끊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 그러고 그날 빠이빠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한 1, 2주 지났나? 똘비한테 또 연락이 와서 다시 술을 마시러 딱 갔는데 얘가 정말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정말 삐쩍 흔히 말해 좀 뼈다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랑 친구는 얘가 지금 그러니까 술을 먹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밥 좀 먹어라 너 안주 좀 챙겨 먹어라 이러고 있다가 얘가 자기 집에 같이 가재요.
오늘 뭐 배달이고 뭐고 자기가 다 시킬 테니까 자기 집에서 술 한잔 하자고. 자기가 집에 혼자 있기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맨 처음에선 꿈에만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꿈에서 그 여자 귀신이랑 뭐 소파에서 막 관계를 맺었다. 그럼 자기가 일어나면 소파더래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거실이라던가 소파라던가 화장실이라던가 부엌이라던가 이런 데서 자꾸 깬다는 거예요. 와, 예.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는 이제 위로를 좀 해줄 겸 너 이사 가고 처음 혼자 사는 거라 목류병 같이 우울증 이런 거 아니냐, 병원을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어느 순간부터 잠을 안 자고 있는데도 관을 맺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기 뒤에 침대에서. 침대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그 소리가 들리니까 미칠 것 같더래요. 그러다가 찜질방에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 이제 또 돈 없는 20대 초반이라 결국 이제 집에 또 기어 들어와서 자는데, 그게 저희를 딱 부르기 전날이었대요. 밖에서 꿈에서 뭔 소리가 나길래 뭐지 하고 나가봤는데 자기가 그 여자랑 소파에서 관계를 맺고 있더래요. 근데 분명히 모습은 자기 모습인데 자기가 아닌 것 같더래요. 근데 이 관계의 그림이 서로 좋아서 하는 관계가 아닌 느낌이었대요. 좀 강압적인. 근데 자기 모습을 하고 있는 그게 자기를 보더니 씩 웃더니 다시 또 하더래요. 근데 이거를 말려야 되는데 그 순간은 너무 무서워서 일단 방문을 닫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깨야 된다. 꿈이다. 이거 꿈이다. 깨야 된다. 그렇게 막 하다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잠들듯 기절했고 이제 일어나서 너무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궁금하잖아요, 사실. 더군다나 저는 이제 똘순이 때문에 좀 그런 거에 좀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믿고 그런 건 아니었고, 또 다른 친구는 그때 당시에 뭐 흉가나 이런 거 다니는 걸 좀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걔 소원 중에 하나가 귀신을 보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똘비네 집에 갔어요. 똘비네 집에 가고 있는데 똘순이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가냐? 그리고 나 지금 그때 그 친구네 집에 간다. 그 술 한잔 하러. 내가 한숨을 쉬더니 친하게 지내지 말라니까 한동안은. 나도 갈 테니까 걔네 집 주소 보내라.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볼게 했더니 그냥 보내라고. 물어보지 말고 보내라고. 저는 근데 똘순이한테 약간 좀 쫄거든요. 그래서 말해줬죠. 그리고 이제 셋이 들어가서 술을 먹고 있는데 똘비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라. 야, 우리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근데 방을 딱 들어가던데 남자분들은 아는 그 냄새 있잖아요. 밤꽃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은, 그러니까 제가 그 안에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오히려 냄새가 너무 진해가지고. 그러니까 밤꽃이 안에 있다. 거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집을 밤꽃으로 지었나 싶을 정도로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는 거예요. 이 정도 진할 수가 있나 하다가 이제 저희는 또 어쨌든 얘가 너무 겁먹어 있으니까 그냥 웃으라고. 너 지금 뭐 귀신 보고 이게 아니라 좀 적당히 쳐라. 너무 많이 치니까 빠진 거다. 그냥 그러고 이제 농담 삼아 이제 하고 또 들어가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얘가 너무 주의가 되게 산만한 느낌으로 오들오들 떨면서 막 주변을 두리번 하는 거예요. 저희랑 술 먹다가도. 그래갖고 왜 그러냐 계속. 그러는데 때마침에 이제 똘순이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제 도착했다고. 그래갖고 제가 똘순이 문을 딱 열어줬는데 일단 똘순이도 들어오자마자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너스레를 떨었죠. 환기시킨다고 시켰는데 뭐 좀 그렇긴 하지 이러고 했는데 애가 들어오는데 딱 신발 벗고 들어오니까 똘비가 그 마른 몸으로, 똘비님은 제 푸사를 보셨으며 제가 등치가 좀 있어요. 맞죠. 있어요. 근데 저랑 등치가 비슷한 그 친구랑 제가 똘비를 붙잡는데도 애가 제어가 안 될 만큼 힘이 너무 세게 똘순이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똘순이는 놀라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고 있고, 저희는 왜 그러냐고, 얘 지금 취해서 그런 것 같다고, 너 정신 차리라고. 근데 힘이 너무 세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똘순이가 걔를 빤히 쳐다보더니 야, 너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취해서 그런 거다. 우리는 계속 그러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 네 친구 말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거 뭐냐고. 저는 당황했죠. 그리고 돌비 말고 그 다른 친구는 제가 말은 해서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티를 안 내고 있던 거고. 둘 다 이제 긴장을 하는데 똘비가 되게 변태같이 웃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똘순이를 보고 이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막 하는데 똘순이가 가서 돌비 목 뒷덜미를 잡는 거예요. 이야,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욕을 섞어서 꺼지라고. 나 지금 얘랑 할 얘기 있으니까 꺼져 이러고 그렇게 째려보다가 그 뒷덜미를 꽉 잡는 게 보여요. 예. 근데 애가 무슨 전기 충격기 맞은 것처럼 막 부들부들 떨더니 기절하다시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 무서워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잠깐 얘들이 짰나? 근데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닌데 한두 번밖에 안 봤는데 이걸 짤 수가 있나? 이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일단 얘를 침대에 눕히자. 네. 근데 똘순이가 침대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냥 그대로 냅두라고. 그래서 일단 알았다 하고 이제 앉아서 셋이서 술을 먹다가 얼마 안 있어서 똘비가 깼어요. 근데 똘비가 똘순이를 처음 본다는 것처럼 왔냐고 오랜만이라고. 그러니까 저랑 그 친구는 되게 무서워진 거예요. 이제 진짜 무서워진 거예요. 너 방금 한 거 기억 안 나냐고. 내가 뭐 했냐고. 그래서 일단 앉아서 말해보라고. 너 진짜 기억 안 나냐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자기 여기 왜 누워 있었냐, 너희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얘가 귀를 막 막아요. 그리고 진짜 무슨 오들오들 떠는데 정말 그때 속으로 제가 뭔 생각까지 했냐면 얘 나쁜 하나 지금? 그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면서 네 아무 소리 안 들리냐고. 지금 여자 우는 소리 안 들리냐고. 저희 안 들렸거든요. 근데 똘순이가 방 쪽을 보더니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방문을 문을 팍 하고 열더니 뭐라 하는데 잘 들리진 않았어요. 제가 걔가 들어가면서 방문을 닫아가지고 단어 한두 개만 들리는데 정확한 내용까지는 안 들리고 대충 이제 들린 단어로 유추했을 때 술 먹는데 시끄럽다, 질질 짜지 마라, 아니면 나한테 말을 해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말할 거 아니면 조용히 해라, 뭐 이런 뉘앙스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이 정도면 얘도 이제 대놓고 티를 냈으니까 저도 숨겨줄 필요가 없으니까 네. 뭐야 이랬더니 저 장롱 안에 웬 여자애 하나가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다. 근데 보통 귀신들은 자기를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보면 자기 얘기 들어달라, 뭐 자기 소원 들어달라, 자기 좋은 거 보내달라, 원한 풀어달라 그렇게 귀찮게 우는데 쟤는 나보고 그냥 꺼지라는데? 빨리 나가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기만 하래.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여자애가 그 흔히 말하는 새끼라고 하나요? 색정귀라고 하나? 새끼라고 하나? 색정귀. 네.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제 친구한테 들려서 똘비를 괴롭히고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갈까 하는데 똘비가 진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이제 똘순이는 또 혼자 여자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럼 얘는 나가야지 했더니 똘순이가 아니라고. 여기서 내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똘비하고 다른 친구가 방에 가서 자라. 그리고 행자 너는 나랑 거실에서 잔다. 그래서 똘순이가 소파에서 자고 제가 거실 바닥에 누워 이불 깔고 대충. 걔네들은 방에 가서 자고. 근데 자기 전에 똘순이가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 혹시 자다가 저 여자애가 너한테 와서 뭔짓 하면 절대 넘어가지 마라. 정 못 참겠으면 그때가 이제 좀 쌀쌀할 때라 똘비가 외투를 입고 왔었거든요. 저 외투로 저 가려버려라.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내가 알겠다 하고 저는 그냥 잤어요. 자는데 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웬 여자가 제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똘비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사람이면 이렇게 이쁠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이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얼굴을 닮았다 이런 느낌이 딱 떠오르진 않는데 봤을 때 느낌이 정말 이쁘다예요. 이야, 예. 그래서 저도 놀랐으니까 어버버버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정말 각도 자체가 쳐다보는 그 시선의 각도 자체가 남자들이 꿈뻑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각도와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 이쁜 얼굴로. 그러니까 똘비가 하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머리에 진짜 꿈인데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맨 처음에 들었어요. 와, 예. 근데 이제 그 여자 귀신이 옷을 벗는데 그게 확 바뀌더라고요. 하고 싶다고 정말로. 근데 저는 그 소파에 똘순이가 누워있는 게 보이는데 네. 여기서 하면 똘순이 옆에 있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실 그림상. 그래서 급하게 일단 똘순이 옷으로 그 여자를 이제 덮어버렸어요. 아예.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이 여자가 이 옷을 벗으면 어떡하지, 못 벗게 일단 잡아야 되나 이 생각하는데 안 벗어요. 그리고 저때 혹시 키 작은 여자분들이 키 좀 있는 남자를 이제 목 감아서 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자세가 돼서 와 이거 너무 센데? 이거 나 못 참을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하고 있는데 뭐라 하는데 침대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침대로 가자는 건가? 이 생각을 했죠. 근데 침대하고 뭐라 하는데 그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깼어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깼다. 근데 똘순이가 이제 앉아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잘 참았다. 어떻게 알았지? 이러고 있는데 걔가 뭐라디? 이러는 거예요. 네. 나 정확히 못 들었다고. 그랬더니 똘순이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그거 들으려고 여기서 잤는데 그걸 제대로 못 듣냐고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아니 진짜 안 들렸다고. 근데 침대 뭐라 하긴 했는데 못 들었다고.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 네가 침대 모시모시 했다는 거 아니야? 이러고 그랬다. 일단 알았다 해서 다른 친구 깨워서 나가고 똘비가 그냥 가는 거냐고 다 된 거냐고. 그러니까 똘순이가 이제 며칠 내로 다시 올 테니까 너 하루 이틀 정도는 찜질방 가 있어라. 그러고 저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네. 이거는 나중에 똘순이랑 똘비한테 들은 건데 지금부터는 일단 똘비 시점으로 얘기할게요. 네. 한 이틀 정도 찜질방에 있다가 집에 와 있는데 똘순이가 왔대요. 어떤 여자분이랑 왔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똘순이 이모님이거든요. 둘이 쓱 오더니 커피라도 타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집을 쓱 둘러보더래요. 막 둘러보다가 똘비는 이제 방에 들어와서는 똘비한테 부르더래요. 이거 장롱 네 거냐고. 근데 똘비가 이제 처음 이사 올 때 돈을 좀 아낀다고 기존에 집에 살던 사람이 쓰던 거를 낡은 거나 너무 못 쓰겠다 싶은 건 버렸는데 괜찮네 쓸만하네 싶은 건 냅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장롱 제 거 아니라고. 쭉 둘러보다가 침대를 많이 보시더래요. 침대 네 거냐고. 매트는 제 건데 그 침대가 받침이 있고 그 받침 위에 매트를 올리잖아요. 받침은 내 거 아니라고. 매트 좀 치워보라고. 매트를 치웠는데 망치 같은 거 있냐 하여튼 망치를 갖고 와갖고 그 매트 옆부분과 그 모서리 부분을 막 탕탕탕 치니까 이게 좀 휘어지잖아요. 네. 겉에서 볼 땐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쳐서 좀 휘어져서 틈이 생기니까 확실히 알겠더래요. 위에 덧대었대요. 나무 얇은 걸로도. 그거를 옷 같은 거 다 뜯어서 벗겨보니까 부적이 한 2가장 붙어있더래요. 이모님이 그걸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어떤 일이 이딴 걸 붙여놨냐고. 네가 한 거냐고. 아니라고. 그러고 부적을 이제 뜯고 또 막 둘러보더니 장롱 옆에 조그만 책상 있고 노트북을 올렸었거든요. 똘비가. 네. 근데 그 앞에 보이는 벽에 화이트보드판이라고 하죠. 스케줄 적어두라고. 저거 치우라고. 치웠더니 이제 벽지가 좀 덧대어져 있더래요. 저건 네가 했냐? 자기 이사 왔을 때 벽지가 이제 좀 덧대어져 있었다. 전에 살던 사람이 이 부분이 좀 색이 바래서 여기만 덧대었다고 했다. 근데 벽지를 막 뜯으시더래요. 그니까 또 부적이 몇 장 있더래요. 부적 다 뜯고 또 거실로 쓱 나오시더니 소파는 네 거냐? 이것도 여기 있던 거라고. 그리고 똘순이랑 똘비한테 저 소파 좀 뒤집어 보라고. 좀 보자고. 근데 뒤집으니까 그 아래쪽에 또 부적이 몇 장 붙어 있더래요. 다 뜯고 또 막 집 구석구석에 화장실도 뜯고 부엌에서도 뜯고 거실 마룻바닥 밑에도 좀 있어서 뜯고. 근데 똘비가 그 뜯는 위치를 가만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 여자 귀신이랑 관계를 맺었던 근처더래요. 그래서 저기 식탁도 제 게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식탁 그 아래쪽에 다리가 4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리 하나랑 그 사이에 부적이 접혀서 끼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태워야겠다. 근데 이거 붙인 거 누구냐? 똘비는 저는 모른다. 너 집주인 연락되냐? 그리고 집주인을 불렀더니 집주인이 와서는 뭐 이렇게 집에 헬 집어놨냐? 근데 그 이모님이 집에도 뭐 했냐?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갑자기 반말을 하냐고. 근데 이모님이 되게 진짜로 정색을 하셔서 지금 쟤 잡으려고 그랬냐고. 집에서 무슨 짓 했냐고. 어떤 일 했냐고. 근데 집주인도 되게 당황을 하더래요. 집주인이 아니 이 똘비 들어오기 전에 부당 불러서 좀 부탁을 좀 했다고. 굿은 안 하고 그냥 부적만 좀 붙여놨다고. 왜 붙였냐? 했더니 전에 살던 사람이 자꾸 남자 귀신이 나온다고. 그래서 계약 기간 다 못 채우고 나가니까 부당을 불렀다. 근데 똘비는 남자 귀신을 못 보고 여자 귀신만 봤는데 뭐지? 하고 있는데 그 무당 연락처 있냐?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네. 그래서 똘순이랑 이모님이랑 이제 가는데 이모님이 똘비를 보면서 따라오라고.
그리고 똘순이한테는 저거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똘순이가 장롱 쪽으로 가더니 뭐라 하는 것 같더니 이제 따라 나오더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모님 차 타고 찍어준 무당집으로 갔는데 좀 나이 지긋해 보이시는 분이 나오시더래요. 근데 이모님이 가자마자 당집 문을 열면은 조그마한 탁상 같은 거야. 뒤에 재단이 있고 그러잖아요. 네. 가자마자 그 탁상을 발로 엎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그 이모님이 그때 당시 되게 젊으시거든요. 나이 차가 얼마 안 나요, 똘순이하고. 근데 누가 봐도 되게 지긋하신 분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오더래요. 그리고 똘비는 되게 당황하고. 근데 똘순이가 똘비랑 이렇게 서 있는데 이모님이 막 뭐라 하더래요. 어디 팔 게 없어서 무당한다는 이 포주짓을 하고 있냐고. 막 뭐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무당이 맨 처음에는 뭐 무슨 소리냐고 지금 신령님 노하신다고 오히려 막 대들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모님이 갑자기 네 신령이라고 불러보라고. 저 뒤에 있는 저 허주냐고. 저 잡기를 지금 신령이라고 하는 거냐고. 너 신령 불러보라고. 막 뭐라 하면서 이게 지금 신령 모신다는 게 허주한테 씌워가지고 포주짓 하고 있다고. 딱 봐도 더러운 귀신 있는 곳에다가 여자 귀신을 묶어두면 어쩌냐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똘비는 이제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싸우는 거 구경하는 거죠, 사실. 근데 똘비가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여태까지 있었던 일에다가 이 분위기 앞에서 막 무당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웠대요. 근데 똘순이가 옆에서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래요. 그러더니 맨 처음에 똘비 쪽을 보더니 똘비가 보니까 표정이 싹 바뀌더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안 봤지만 얘는 똘순이가 아니다라는 느낌은 확 올 정도로. 근데 똘순이가 원래 사투리를 좀 많이 써요. 근데 똘비 옆쪽을 보더니 갑자기 서울말로 똘비 옆쪽에 허공을 보면서 넌 뭘 휘죽거리고 있냐. 지옥 가야지. 어서 가. 이러고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똘순이가 그 말을 하는데 똘비가 자기 머릿속에 비명소리가 들리는 느낌이었대요. 이게 착각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예. 정말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리는 느낌이었대요. 그러고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 이모님이랑 그 무당이랑 싸우고 있는 것도 멈춰서 똘순이만 보고 있고 똘순이는 또 한쪽의 허공을 보면서 너는 얘하고 제가 좋은 거 보내줄 거라고 좀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그 무당 인대로 터벅터벅 가더래요. 근데 그 이모님이 갑자기 되게 공손하게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면서 옆으로 비키더래요. 예. 이게 뭔 상황이지? 이모라고 했는데 이러고 있는데 똘순이 앞에 딱 서가지고 너 실력 모시더니 돈에 눈이 멀었구나 이러더래요. 그 사람이 똘순이가 딱 봐도 어리니까 뭐라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오들오들 떨고만 있더래요. 지금 네가 한 짓으로 봐서 바다 건너가 있는 네 자식 새끼도 목을 비틀어야 되는데 네 신줄 끊자고. 너는 이 짓 하지 말라고. 돈에 눈이 멀어서 하지 말아드지만 골라 하니까 네 신이 너 버린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그 무당이 정말 흔히 말하는 그 도계자라고 하죠. 그 자세로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찍으면서 잘못했다고 빌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랬다. 저 허주한테 시임은 나보다 속아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러니 똘순이가 약간 좀 비웃는 표정으로 쪼그려 앉더니 그 무당의 머리채를 잡고 고개 확 꺾는 거 있잖아요. 자기 일을 쳐다보게. 그렇게 하더니 정말 싸늘한 말투로 이게 입에 거짓말이 붙었네. 혀를 뽑아야 되나 아가리를 찢어야 되나 이러더래요. 너 지금 거짓말로 죄 짓는 거 네 자식 새끼한테 다 간다고. 너는 안 되겠다고. 너는 이제 신줄 끊어놓을 거고 평생 돈 한 푼 재물 한 푼 못 모을 거라고. 네가 쌓은 업은 네 자식 새끼가 다 갚을 거라고. 그러니까 무당이 막 울면서 비는데 너는 다시는 이 짓거리에 무업하지 말라고. 넌 무업할 자격도 없다고. 그러고 그냥 나가더래요.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 똘비를 쳐다보더니 너야 뭐 몰라서 당해서 그랬다 쳐도 네가 한 짓인데 따라와야지 이러고 그냥 나가더래요. 예. 그 이모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대요. 그리고 타라길래 차에 탔는데 이모님이 이제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똘순이가 너야 뭐 어찌됐든 네가 한 짓이 있으니까 너 평생 남 도우면서 살라고. 원래 업은 덕으로 갚는 거라고. 너 평생 그거 남 도우면서 덕으로 안 갚으면 죽어서 더 고생한다. 살 날보다 죽은 뒤의 날이 더 많다 이러더래요.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나오더래요. 이건 반말하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근데 남을 돕는다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려는데 애가 자고 있더래요. 네. 거기도 너무 무서웠대요. 근데 내가 지금 들은 소리는 누가 하는 건가? 그 이모님이 또 다른 무당집으로 가더래요.
저도 이제 그거는 나중에 시간 한참 지나서 알게 된 건데 네. 이게 위령제라고 해야 되나? 천도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는 당이 따로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는 원래 날도 제대로 잡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가서는 이제 간단하게 해놓고 이모님이 이제 앞에서 이제 뭔가를 막 하셨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밤이 다 돼서야 집 근처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이모님이 너 아까 전에 들은 얘기 잘 지키면서 살라고. 네. 아까 그거 똘순이가 한 얘기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 잘 듣고 살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대요. 이거를 제가 똘비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 똘순이한테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네. 제가 딱 갔는데 그 부적이 여자 귀신을 묶어놓는 부적이었대요. 근데 이모님이 이제 보고 화가 난 게 장롱 쪽에 붙어있던 부적은 여자 귀신을 끌고 온 부적이고 네. 그 외의 부적들이 여자 귀신 못 도망가게 묶어둔 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집을 갔는데 딱 봐도 잡귀인데 실명행세라고 있더래요. 그 무당 뒤에서. 그리고 자기 이모를 보더니 도망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왼쪽에서 여자는 울고 있고 똘비 옆에서는 그 남자애가 희죽희죽 웃고 있더래요. 그거 보고 승질이 팍 나는데 뒤에서 자기 뒤쪽에서 걔가 곧 모셔야 할 그 신이 안 되겠다 이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네? 뭐가? 이러는데 그리고 나서 얘가 기억이 없대요. 그래서 엎어버렸구나. 그리고 일어나니까 집이었대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거는 똘비가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시기가 이제 성범죄자들이 발찌를 찬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네. 발찌 이거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 집에 살던 남자애가 발찌를 차고 있으니까 그 동네에 뭐 슈퍼를 가도 음식을 안 판다, 뭐 식당 가도 음식을 안 판다, 뭐 이런 일이 많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집단에는 이제 힘들었겠죠. 어디 가도 따가운 시선이 오니까 네.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리고 나서 세를 받으면은 똘비가 살던 그 집 주변에 여대가 하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거기서 좀 살았었나 봐요. 근데 여자애들이 거기서 살면은 그렇게 귀접이 있었대요. 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간 애들이 몇 명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나름 이제 소문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근데 무당이 와서는 이 남자 귀신을 끌고 데리고 가거나 처리를 해준 게 아니라 여자 귀신을 오히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귀신을 건드려라. 사람 건들지 말고. 그래서 포주짓을 한다고 뭐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귀신을 그걸로 팔아버린 거죠. 귀신끼리 그렇게 하게끔 만들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똘순이가 얘기를 해준 건데 예. 종종 허주라고 하죠. 그 잡귀를 모시는 무당들이 돈에 눈이 멀면은 예. 귀신을 붙여서 보내는 경우가 있대요. 종종 있대요. 아유, 많아요. 그런 경우. 네, 생각보다 꽤 있대요. 그래서 아예 네. 귀신을 붙여서 보내고 귀신 때문에 애가 힘들어하면 뭐 구슬을 한다던가 부적을 판다던가 그러니까 그 무당도 아마 그런 의미로 네. 여자 귀신까지 보냈을 거라고. 근데 자기 생각보다 이 남자 귀신이 더 독했을 거라고. 그래서 아마 남자애가 들어오자마자 그 남자 귀신이 남자의 몸에 계속 불어 넣었을 거라고 이 여자애랑 하라고. 그래서 체력은 자기 걸 쓰는데 아마 그 남자 귀신이 그랬을 거라고. 네. 그리고 그 아마 여자 귀신이 자기 나가라고 한 게 자기 보기 싫다가 아니라 빨리 너라도 도망치라 이런 느낌이었을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똘비는 주말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매번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를 하고 있죠. 야. 왜냐면 자기는 이 자기 착각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들었던 정말 비명 소리들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자기 죽으면 거기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오, 예.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봉사 착실히 하고 기부도 좀 하고 그러고 살고 있죠. 정말 섬뜩한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들었네요. 아, 사실 이게 제가 좀 얼마 안 된 일이고 하면 연결 잘 되게 쭉 할 텐데 사실 기억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아, 뜨문뜨문 나는 게 좀 있어요. 아니에요. 너무나 이야기 잘 해주셨고, 그리고 왜 닉네임이 이세계 여행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있는데 다른 세계의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결국에는. 정말 다른 세계 여행 간 느낌이었죠. 왜냐면 그러니까. 그 시기에 저는 되게 과학을 믿고 있는데 내 앞에서는 여태까지 부정하던 귀신 얘기 막 이런 게 오고 가니까 진짜 무슨 엘프 보는 느낌이었어요. 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는 공감이 돼요.
그래서 그 몇 년 사이에 제가 참 많은 일을 겪었고, 결과적으로 이 똘순이랑 연이 끊기는 이유가 저는 그냥 되게 평범하대요. 굳이 방패도 없고 네. 특별히 기가 센 것도 아니고 그냥 너는 아무 연결고리 없는 앤데 괜히 이제 똘순이랑 오래 붙어있고 친하게 지내면서 똘순이 표현으로 냄새가 밴대요. 영향이 갈 수밖에 없죠. 예. 이게 좀 원래 영감 센 사람 주변에 있으면 영감 없는 사람도 좀 그게 올라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외로워요. 주변을 떠나니까. 문제는 제가 방패가 아예 없어서 네. 잘못하면 더 큰 꼴 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좀 자기가 이제 완전히 컨트롤이 될 때 그때 연락 다시 하자 하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네요. 자, 일단은 그러면 오늘 이야기 말고도 똘순이 그분이랑 같이 겪었던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있나요? 많기는 많은데 네. 사실 짜잘한 거는 재미가 없고 큼직한 거는 몇 개 기억이 나요. 그러면 짜잘한 거는 모아서 하면 될 것 같고 큰 거는 큰 거 들어 하면 될 것 같고 그죠? 짜잘한 거는 사실 제가 6년 사이에 되게 많은 일을 겪긴 했는데 기억나는 대로 돌비님한테 이제 제보를. 감사합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군대 얘기도 똘순이가 좀 엮여 있는 게 있어서 웬만한 거 좀 엮여 계시는구나 그분이. 저는 영적인 일에는 다 똘순이 아니면 이모님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똘순이 분이 머리채 잡고 싹 눈빛이 변하면서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전 알았어. 이거 똘순이님 아니다. 저는 그거를 나중에 이제 군대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죠. 그때 봤는데, 그때 처음 봤는데, 똘순이가 고향이 경상도 쪽이에요. 납치가 좀 심한 편이고, 목소리 톤도 좀 기운 없는 경상도 사람 같아요. 근데 그때는 되게 또렷또렷하게 서울말로 하는데, 표정이 패왕색 팩이란 게 진짜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배황색 있지. 팩이라는 건 있어요. 예, 그 기운이라는 싶더라고요. 게. 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똘순이님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말씀을 워낙 잘해주시고, 이게 또 순화를 해도 다 알아들었어요. 너무나 잘 알아들었고, 우리 교수님들도 너무 많이 잘 알아들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끝내기 전에 죄송한데, 네. 이건 똘순이가 나중에 해주는 건데요. 혹시 저도 그렇고, 뭐 귀족분들도 그렇고, 귀족분들 중에서 이제 남자분, 여자분 안 가리고, 귀접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든 빨리 털어내려요. 그렇죠. 그거는 방송에서 거의 맨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것도 아셔야 돼요. 여행자님도 아셔야 되는 거는, 끊을 사람은 끊을 수 있겠지만, 못 끊을 사람은 못 끊어요, 그거. 이게 하는 중간에는 정말 나쁜 양만큼 끊기 힘들지만 귀접에서 끝이 좋은 경우를 단 한 꼴도 못 봤대요. 못 보죠.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항시 조심해야 돼요. 꿈에서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나오면 그냥 도망치세요. 그죠?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예요. 네, 꿈에서 나오는 이쁘고 잘생긴 거는 다 그냥 마귀. 그죠? 큰일 납니다, 정말. 네, 진짜 큰일 나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아니면 유혹을 못 이겨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남들한테 얘기도 안 한대요. 못하게 할까봐. 그 친구가 한동안 나오지도 않았다니까. 그 애가 그래요. 뼈다귀가 돼 있었어요. 정말 뼈다귀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행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가 또 이 세계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이 여기 수두룩 빽빽 또 많겠죠?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내 주변에는 귀신 보는 사람이 없어. 아니면 귀신 보는 사람이 이렇게 귀신이랑 연관돼서의 이런 에피소드를 나는 겪어본 적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겪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고, 겪지 않으신 분들은 대략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요, 그냥 너무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거 현실이 맞나? 근데 그 현실이 맞나라는 생각에서 그게 현실이구나를 느끼는 이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 속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너무 과하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